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남은 제 2의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자입니다. 비록 애 둘 딸린 엄마지만 결혼 중매회사에도 이름 올리고 애들 허락하에 배정된 남자분을 간간히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애들이 쿨하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애들 아빠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은 충격을 받아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교수 부부로 석사 공부하던 대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학사, 석사, 박사 코스를 연달아 밟으며 석사 단계에서 이미 출강 다니며 빨리 자리를 잡았는데 남편은 석사 이후 시간제 교양 강사로 일하는 걸 못 견뎌하고 방황을 많이 했어요. 결국 집에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눌러 앉은 남편 때문에 저는 임신해서도 강의 다니며 돈을 벌었고 또 아이 낳자마자 출강 나가며 박사 공부까지 겸해야 했어요. 비교적 살만한 친정에서 이런 우리 부부를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남편이 죽어도 싫다고 해서요. 사정이 이래서 제 박사 학위도 참 힘들게 얻었어요. 원래 제 예상은 4, 5년이었는데 6년이나 걸렸거든요. 그러나 일단 학위를 가지니 강사가 아닌 조교수 자리를 노려볼 수 있게 되어 뿌듯했는데 이 문제로 또 남편이 자괴감에 빠져 공부 때려치고 돈이나 벌겠다고 나대며 속을 무지하게 썩혔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대리운전하겠다고 설치는 걸 제가 또 진지하게 말렸거든요. 일단 남편은 저보다도 운전을 못하고 대리운전이란 게 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술에 취한 취객을 상대하는 것이잖아요. 언변도 없고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없어 강단에 나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1대1로 밀폐된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이런저런 대화를 해야 할 텐데 가당키나 합니까? 실제로 저나 남편이나 공부만 한 사람들이라도 남녀의 차이랄까 전혀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도 말빨이란 게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숫기는 더더욱 없고요. 그런데 제가 만류를 하니 오기가 발동해서 기어이 돈 벌겠다고 나가더라고요. 첫날은 다행히 팁까지 근 13만 원을 벌어왔는데 출근 이틀째 되는 날 거친 고객을 만나서 뺨까지 얻어맞고 멱살 잡히고 공경에 처한 것을 마침 뒤로 픽업하러 따라다니던 회사분이 중재를 하고 치료비 쪽으로 20만 원 받아주시니 그 돈 받고 때려치더라고요. 그분들도 이렇게 사람 상대하는 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으니 마음 풀라고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라고 달래셨다는데 이미 자존심이 상해서는 자기가 누군지 아시냐며 잘난 척하고 그냥 왔답니다. 누구긴요. 석사도 간신히 패스하고 주저앉은 그저 그런 공부벌레죠. 제가 가만 보니까 같은 교수라도 딱 자기 분야만 아는 사람이 있고 전공 이외에 두루두루 박식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머리하고 사회머리는 따로란 건데 저는 이 공부머리만 있는 사람은 강단에 오르는 교수가 아니라 저서 쓰는 학자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학생들도 잘 못 가르치거든요. 초중고 졸지 않고 버티던 아이들이 대학 와서 교수를 교단 위에 수면제라 부르며 질색하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한마디로 적성에 안 맞는 교수 생활은 본인도 고생이고 학생들도 고생인데 제 남편이 그냥 공부머리만 있는 심지어 스스로 박사 공부하는 나에 취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같은 입장이라 그저 귀엽게 보였는데 결혼에 같은 짐을 짊어지고 보니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결국 다시 박사과정 밟겠다고 선언한 남편은 일단 저에 대한 열등감이 생겼는지 사사건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에 서둘러
결혼을 한 게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때 서로 자리도 안 잡혔던 상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서둘렀어요. 나중에 박사과정 밟으면 너무 늦어지는 데다 또 박사 패스하고 나서 서로 딴 마음 안 품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서로 좋은 감정 가진 마당에 서로에게 의지하며 열심히 정진하라는 뜻이었는데 오히려 남편은 애 둘 낳고 석사의 박사 코스 무난히 밟아가며 출강까지 나가는 저에게 짐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미안한 기색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남편은 생활비를 버느라 모교로 출강 나가는 오전 수업 2시간 강의에 첫째 맡기고 부른 배로 나가는 저를 단 한 번도 맨정신에 배웅한 적이 없어요. 밤새 공부해서 아침에는 비몽사몽했거든요. 심지어 아침 10시 무렵에 제가 차려놓은 밥 데워 먹이라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제가 돌아오는 정오까지도 늘어져 잤어요. 첫째는 울다 지쳐서 실신을 했는지 주방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으니 어느 여자가 곱게 말이 나가겠어요. 야 정필승, 진짜 해도 너무한다. 유성이 깨면 아침 좀 차려 먹이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렵니? 그냥 렌지에 1분 30초 돌려서 후후 불어서 먹이면 되는 건데 무슨 아빠가 애 울음소리도 못 듣고 퍼질러 자니? 김유정, 그런 너는 얼마나 엄마 자격 있다고 나만 잡냐? 저렇게 어린애 두고 밖으로 놔두는 게 누군데? 내가 놀러 간 거니? 돈 벌러 간 거잖아. 나도 박사 공부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를 파네. 너하고 나 그리고 유성이 먹여 살리려고. 교수님 자료 조사 봐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겨우 강의 하나 맞아서 입에 풀칠하는 판에 그걸 핑계라고 들이대? 그래, 퍽이나 잘났다. 하긴 김유정 잘난 건 나도 알고 결혼했다. 너는 석사 코스 내내 교수님들마다 자기 랩에 들어오라고 엄청 침 흘렸잖아. 그런 유능한 인재가 왜 나 같은 놈하고 결혼해서 신세 촬영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탄탄대로 미래 김유정 박사님의 유일한 인생 오점이네. 퍽도 억울하시겠네. 왜, 이제라도 헤어져 드릴까?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무리 화나도 우리 이성적으로 살자. 내가 이렇게 나오면 미안하다 하고 유성이 들여다보면 되는 거야. 꼭 잘못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이혼 운운할 게 아니라 정필승, 너는 남편 노릇보다도 아버지로서의 부성에도 딸리는 것 같아. 어떻게 애가 주방에서 저지경이 되어 쓰러져 자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잘 수가 있어? 유성이 목청 장난 아닌데, 아무리 밤새 공부를 했대도 애 밥은 챙겨 먹이고 자야 할 거 아니야. 부모란 게 나는 굶어도 애는 절대 안 굶긴다는데 어쩜 저렇게. 그래, 이제 본심 나오네. 김유정, 야, 너 내가 먹는 밥이 아깝지? 봐봐, 여기 딱 유성이 먹을 것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가 굶든 말든 관심도 없는 거야. 너한테 나는 딱 유성이 밥 챙겨 먹이면 되는 사람일 뿐 내가 쫄쫄 굶든 말든 안중에도 없는 거야. 왜? 난 박사도 아니고 출강도 못 나가는 그저 그런 네가 힘들게 벌어온 돈이나 축내는 버러지 같은 놈이니까. 아니야? 이러니 내가 공부가 되겠냐? 구첩반상에 보약 철철히 먹어도 모자랄 판에 내 목구멍에 들어가는 밥도 아까워하는 와이프가 있는데 비약하는 꼬라지며 자기 잘못 인정 못하고 오히려 자격지심 부리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정말 질린다. 내가 말했지. 유성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한번 보듬어주면 되고 나한테도 다음부터는 잘 챙겨 먹일게 한마디면 돼. 이미 점심밥 먹을 땐데 지난 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도 무의미한 마당에 삭히려고 노력하는 날 붙들고 자격지심 부리지 마. 유성이 밥 챙겨 먹여야 하는 날 붙들고 싸우자는 거야 뭐야. 정 못 살겠으면 내가 먼저 갈라서자고 할 테니까 제발 적반하장 하지 말라고. 정 떨어지니까. 하여간 김유정 참 똑똑해. 모든 사안에 대해 딱딱 정답이 나오네. 그런데 남편이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 사람 노릇, 남편 노릇하게 좀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나 한 번만 밀어줘라. 나 김 교수한테 찍혀서 학위 논문 매번 반려되는 거 알지? 이번에는 박 교수님 랩으로 갈아타고 다시 시작해 볼 테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몇 년만 봐줘라.
어차피 너는 박사 패스될 거 뻔하고 바로 교수 자리 맡을 거 아니야. 나한테 투자 좀 해라. 적반하장 자격지심 안 느끼게. 나 죽고 싶어 정말. 모르겠다 나도. 그 생각 안 한 것도 아닌데 일단 현실적으로 둘째까지 임신한 상태라 너무 벅차서 한번 생각해보자. 대신 박 교수님 랩에 들어가서는 제발 입 다물고 하시는 대로 따라. 알았지? 남편이 이렇게 뛰라고 인간이 못됐지만 솔직히 전공 분야에서만큼은 어지간한 교수 못지않게 전문적입니다. 제가 이 모습에 반했는데 문제는 교만함 역시 하늘을 찔러서 지도 교수님 말도 안 듣고 바락바락 나 잘났다고 들이대는 타입이에요. 심지어 대화하는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변이 없는 대신에 비꼬기로 물타기 하며 대화의 흐름을 확 비틀어서 감정을 혼란시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언쟁을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지도 교수님께도 이것은 이렇고 저래서 이런 식으로 서술했다가 아니라 교수님 최근에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 안 읽어보셨냐? 네이처지의 표지에 제목 크게 박아서 발표하자마자 학계가 들썩했는데 안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했답니다. 심포도 먹은 것처럼 눈 가늘게 뜨면서요. 그래서 찍혔습니다. 사실 저라도 내가 박사학위를 주냐 마냐 하는 입장에 대학원생에게 저런 소리 들으면 미울 것 같아요. 말이란 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감히 지도교수한테 피드백 받는 입장에서 저 따위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도 사람 사는 곳이라 라인에 아주 민감하고 한번 발목 잡히면 두고두고 말 나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보기엔 방식의 차이지 교수님 말씀이 딱히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비타민 C만 하더라도 학계에서 용량 조절해야 한다는 쪽과 고용량으로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본인이 저렇게 나온 이상 현실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어디 나가서 돈 벌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혼하자니 제가 너무 속물 같아 보여서 망설여진 데다 이혼하고 내가 박사가 되어 교수가 되면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고 지인들이나 동료들에게 못난 남편 버렸다는 안 좋은 이미지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친정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지요. 시댁은 뭐 기대할 건덕지가 없는 데다 친정 아버지가 다른 것은 몰라도 공부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이셔서 그동안 도움 주시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존심상에 거절했는데 항복한 거죠. 그렇게 근 6년 저는 박사 패스하고 교수직 임명받아 강의를 하는 동안 남편은 때려치네 마네하며 엄청나게 속을 뒤집었어요. 지도 교수를 바꿨다고 해도 소문이 난 데다 새로 배정받은 교수님 역시 인간이라 남편을 안 좋게 보는 동료 교수 한마디에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최소 B학점이 나와야 논문을 쓸 텐데 애매하게 한 과목에서 B-가 나와서 번번이 발목이 잡힐 때는 제가 애가 타서 주위 시선이고 뭐고 볼 겨를이 없어서 남편네 지도 교수님들께 아부 떨고 때마다 뭐 사다 나르고 못할 짓을 했답니다. 당장 제가 지치고 남편이 술 취해서 집에서 죽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며 접시물에 물 받고 베란다 창문 열고 난리 법석을 칠 때마다 아이들 보기 민망해서요. 그렇게 남편은 저도 모르게 어디 가서 칵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할 무렵에 박사의 패스를 했네요. 장장 7년 만이었죠. 그런데 내 뒷바라지로 40 넘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된 남편은 여전히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일단 학생들이 강의가 정말 재미없다고 더럽게 못 가르친다고 평가를 해서 인기가 없었던 데다 지도 교수님이 너는 유정이 덕에 산 줄 알아 이 자식아 이래 버리니 못난 사람이 더 못나져서는 저에게 더 유세 아닌 유세를 떨고 사소한 양말 뒤집어 던지지 말고 곱게 세탁 바구니에 넣어달라는 말조차 빽거리며 안 들어 먹었거든요. 정말이지 이제라도 확 헤어져 버릴까 하는 심정이 하루에 한 번씩 들면서도 이제 나름 교수 부부로 연희선 마당에
놓기는 아쉬워서 그럭저럭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애들이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한데다 부모의 직업이 애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아 시키지 않은 공부도 곧잘하고 예의도 다른 아이보다 바르고 말도 이쁘게 한다고 칭찬받았거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들에게 어릴 적에 집안 들쑤시며 난리 부리던 남편 행실은 기억에서 묻혀지고 저와 같은 교수 아버지였기 때문에 겉보기엔 제법 안정된 가정을 깨기가 두려웠어요. 더구나 같은 학교 동료나 교수님들, 이하 학생들에게 부끄러워서 생각일 뿐 차마 이혼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49살 되고 얼마 안 있어 아홉수 액땜을 하려는지 학기 초부터 동료들한테서 남편이 23살 여대생과 바람나 정신 못 차린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요란스럽게 차려입었는데 키도 크고 이쁘답니다. 아마도 모델 지망생쯤 되지 않냐. 제가 지나가다가 듣고는 누가요? 하고 묻자 저 모르게 수근수근 거리던 사람들이 괜히 헛기침하고 모르는 척 내빼는 것이 남편 이야기가 틀림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거의 3개월 정도 새학기 준비한다고 매일 학교에 가고 집에도 거의 새벽에 들어오거나 그냥 교수실에서 자는 일이 많았거든요. 당시에는 초겨울이라 교수실에서 자기는 추운 날씨였는데 감기나 잠을 설친 기색 하나 없이 뽀송뽀송하게 들어와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저 모르게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치미는데 바람나서가 아니라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끝까지 막 나가는가 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상황상 바람을 핀다거나 이혼을 입에 올릴 사람이 있다면 남편이 아니라 저였어야 했거든요. 막말로 지금이야 교수가 되었다지만 그것도 헐뿐이고 인기가 없어 언제 폐강이 될지도 모르는 남편이 바람필 정신이 어디 있냐고요. 혼자 잘났다고 지도 교수님한테 찍혀서 거의 10년 12년 허송세월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게 누군데 지가 감히 어디서 바람질인가 싶고 또 어느새 사춘기가 된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생각하자마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겁니다. 게다가 23살 여대생이라면 우리 학교 학생 아니면 타 학교 학생이란 소린데 거의 26, 27살 나이 차 말고 어린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로 자격 미달의 취향 아닙니까? 물론 바람피는 것들이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어린애에게 연애 감정이 생기나요? 마냥 애 같은데? 만일 이 일이 알려지면 교수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어 파직당해서 할 말 없는 거 아니냐고요. 당장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설 텐데요. 저는 이 헛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져 묻기 위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부탁 아니라 명령이니 찍소리 말고 들어오라고요. 그랬더니 눈치를 챘는지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하는데 교수가 23살 여대생과 바람나고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기가 막혔어요. 분위기 보아하니 다 아는 것 같은데 야 김유정, 너나 나나 뒤지고 볶으면서 살 만큼 살았다. 우리 결혼해서 몇 년이냐? 한 20년 돼가냐? 지겹다 정말. 여기서 그만하자. 그렇다고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니고 잘못한 거 알아. 감정적으로 그러진 말고 일단 내가 이 집하고 애들 양육권 줄게. 좋게 끝내자. 어차피 학교에서 얼굴 마주칠 텐데 쿨하고 지적으로 헤어지자고. 뭐라고? 어린애하고 바람난 주제에 학교에 붙어있을 생각을 해? 그것 하나만으로 너한테 애 맡길 판사 없어. 그리고 이 집이 우리 거야? 전세잖아. 그러니 집도 양육권도 당연히 나한테 올 건데 무슨 선심 쓰듯이. 나 싫은 건 이해 가는데 애들 양육권까지 그렇게 미련 없이 던질 줄은 몰랐네. 왜? 그 애가 애들은 못 키운다디? 참 그 애도 답답한 애다. 당장 교수라는 직함에 정신 못 차리는 모양인데 너는 너 자신을 잘 알 거 아냐. 정필승, 당신이 교수 되어서 얼마나 벌었어?
월급이 얼마인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고 결국 기업이나 단체에서 이런저런 연구비나 세미나 열어서 돈 버는 건데 커리큘럼 들이대고 언제 패스된 적이나 있어? 결국 이 집도 내가 마련한 건데 무슨 바람의 유세야? 애 둘 아빠 될 동안에 공부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교수한테 찍혀서 박사도 못해 먹고 뛰쳐나와서 돈 번다고 빌빌대다가 손님들하고 싸우기나 하고 결국에는 우리 친정에서 뒷바라지 한 거잖아. 지난 7년 동안 지도교수 바꾸고 가정 노릇 안 하는 동안에.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미안한 기색 하나가 없니? 봐봐. 이래서 미안한 마음이 쏙 들어가. 부부가 뭔데? 모자란 부분 채워주고 살아야지.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네가 한 공로 주르르 읊어대며 남자 기를 죽이냐? 내가 교수가 되어서도 기 못 펴는 게 결국 너 때문이야, 김유정. 얼마나 들쑤시고 다니는가. 내가 네 남편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나는 그것부터 기분 나빠. 네가 내 마누라로 알려줘야지 어디서 내가 네 남편이라고 수군거리냐고. 나보고 봉잡았다고 그러더라. 그래 너 요즘 안 하던 뉴스 인터뷰도 하고 라디오에 전화로 상담도 해주고 이름 날리느라 혈안이 되어 있긴 하더라. 내 기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된 사람 같으면 나한테 넘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연구비를 받든 세미나를 하고 가장 노릇을 하지. 나는 너만 보면 거기가 오그라붙어. 빚쟁이 같아. 무서워 죽겠어 아주. 이름 날리려고 혈안이 된 게 아니라 우석이네 반 친구 아빠가 뉴스 PD야. 자기 애한테 소개받고 나한테 인터뷰 요청하신 거고 당신 기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애 기살려주느라 응한 거야. 라디오도 그분 통해 연결된 거고 내가 당신한테 넘겨주고 싶어도 어차피 분야도 다른데다 애들 수강 신청 인원 반의 반토막도 안 되어서 매 학기마다 폐강 안에 만회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잘 하겠냐? 아니 내 정신 봐. 또 낚였네. 이제부턴 말 돌리지 말고 본론만 말하자.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 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만나는 여자를 들키니? 대놓고 다녔다며? 거기다 나이차 싫어하니? 나도 그쪽 좋아서 여지껏 산 거 아니야. 착각 말어. 더구나 네가 이쁜 여자애 보고 눈 돌아가듯이 나도 싱그러운 남자애들 보며 눈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야. 인간이니까. 그러나 일단 내가 유부녀의 엄마잖아. 어떻게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딱 네가 가르치는 나이 애하고 목격담이 나오게 하니? 교수직은 멀쩡할 것 같아? 뭘 똑바로 알고나 일을 치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똑바로 말해보라고. 난 가진 게 없어서 그런가 두렵지가 않네. 네가 창피하지 내가 창피하냐? 요즘 세상에 이혼 그렇게 흠도 아니고 걔 그렇게 어리지 않아. 여대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큰 잘못한 건 아니야. 토른 것들. 지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다고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애들한테도 나는 별로 미안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 언제 걔들이 날 아빠 취급이나 했냐? 더구나 교수 아빠란 배경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하고 같이 부부로 사는 거 난 싫어. 내 인생 찾아갈 거야. 내가 열심히 너처럼 싸바싸바해서 연구비도 따고 세미나도 열어서 애들 양육비 줄 테니까 그냥 찢어지자. 내가 왜 내 잘못 하나 없이 왜 이혼녀가 되니? 내가 싫어 미치겠고 또 그 여자애가 좋아 죽겠는 것은 네 사정이니까 알아서 해. 나 역시도 내가 왜 이 짓을 하며 살아야 하나 생각 안 한 거 아니지만 혼자 누르며 살았던 세월 때문에라도 이혼 안 해줘. 내가 미쳤니? 왜 내가 네 부탁 들어주자고 인생의 오점을 만드니? 내 바람도 아니고 네 바람으로 이혼해주고 왜 사서 이혼녀가 왜 되냐고. 소문날 것 단 한마당에 나는 그래도 가정 지키는 불쌍한 여자 할래. 그러니까 네 세기의 사랑 하든지 말든지 교수직이나 잘 지키셔. 이렇게 우리는 허울 좋은 교수 부부에서 속이 썩어 문드러진 흔하고 흔한 중년 부부가 되어 유치하게 싸움을 해댔습니다. 차라리 소문이 나기 전에 저에게 넌지시 좋은 여자가 생겼다, 그만하고 싶다 말했다면 이렇게 저도 모양 빠지게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제 직장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알게 된 것, 이 부분에서 제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제 대외적인 활동에 사람들이 아는 척하거나 축하 인사 받을 때마다 존심운운하며 불쾌해하던 남자가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이 괘씸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자기 입속을 챙기며 저에게 최대로 상처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미 평판에 상처 입은 저 역시 순순히 헤어져 주며 남편이 바라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양심적으로 근 20년 동안 부부로 살면서 본인이 어떤 남편이었고 어떤 아버지였는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끝까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분노로 저는 기꺼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로 했습니다. 달라질 것도 없고 큰 용기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저 혼자 들키지 않으려고 속으로 꽁꽁 감추어둔 불행한 지난 20년의 결혼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뿐 오히려 속은 시원했죠. 오히려 제 이런 행동 때문에 저 인간이 막 나갔구나. 내가 나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 오히려 저 음습한 인간을 보호했다는 것을 안 저는 대놓고 고뇌하는 모습을 그대로 대중에게 공개하며 동정표를 샀고 학생들마저 남편의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지요. 그리하여 종래는 교수회의 남편에 대한 안건이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유부남 교수가 강크게도 같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아내가 있음에도 바람을 공공연하게 피운 점, 게다가 비록 신원 미상이기는 하나 하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나이대의 여자라는 점에서 외부에게 알려질 경우 학교의 명예마저 실추시킨다는 이유에서였지요. 인과응보 사필규정. 결국 정필승 교수는 저에게가 아닌 교수라는 직함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 죄로 죄 지은 자가 매듭 지을 수밖에 없었지요. 사태가 이쯤 되자 그런 일은 없다. 사람들이 목도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아무리 정필승이 만나는 여자를 찾아봐도 여대생 중에는 없었어요. 결국 상처만 남은 채로 얼굴 팔리고 이름 팔린 정필승이는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살 집으로 기어 들어왔는데 아이들에게 쉬쉬하며 이자의 꼴을 봐야 하는 저는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요. 그러나 이것도 곧 깨져버리고 말았지요. 근 20여 년 함께해온 저에게 예의 없었듯이 그 어린 여자애도 단칼에 모르는 일이라고 잘라버리고 모든 목격자들을 헛것을 본 사람으로 몬 남편이란 작자는 학교 재단 측에게 잘 말해달라며 열심히 집에서 제 비위를 맞추고 있었는데 한 10시 무렵 집에 찾아온 한 남자애가 찾아와 이 추악한 사건 속에 또 다른 구역질 나는 진실을 저와 아이들 앞에서 공개당하고 말았지요. 저는 당장 오늘이라도 아파트 나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믿고 혐오스러운 인간을 어쨌든 아이들의 아빠로 최대한 비호할 수밖에 없는 제 처지가 정말 짜증이 나서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도 이 만나던 여자의 정체에 대해 무척 궁금했었거든요. 공개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열정적인 아이가 어째서 한순간에 존재를 부정당하고도 아무 반응이 없을까 하고 말이죠. 예의 없기로 따지면 저에게나 그 여자에게나 피장파장인 상황에 너무 잠잠해서 불안하더니만 그 오후 10시에 난데없이 울리는 벨소리부터 평소와 달리 불길하게 느껴졌답니다. 문을 여니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서 있었는데 직감적으로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순하고 곱상하게 생긴 이 남자애가 제 남편에게 여자친구를 뺏긴 불쌍한 녀석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괜히 모성에 자극하는 그런 상처받는 눈빛이 촉촉한 아이라 저도 모르게 무장해제 되면서 혹시 남편 찾아왔냐 들어오시라며 집으로 들였어요. 그 잘못을 하고 모든 일에서 자유로워질 남편에게 본인이 무슨 짓거리를 했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자애를 보자마자 남편이 안절부절하며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끄집어내는 걸 보며 제 예상이 적중했다는 걸 알았는데 남편은 남자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으며 어떻게 해서든 이 공간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혈안이었고 거의 필사적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을 깨물고 확 밀친 후 분노에 가득 차서 진실을 고하는 남자의 말에 모두가 기야말 남편의 비밀이 밝혀지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저는 그때 처음 제 팔자가 박복하단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김유정 교수님, 저 교수님 수업 들은 적 있어요. 정필승 교수님하고 부부지간인 것도 알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저한테 이렇게 상처 주고 자기만 교수직 지키려고 전화도 안 받고 학교서 봐도 모른 척하고 억울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찾아왔거든요, 제가. 야, 너 이 만닥쳐? 이 자식이 내가 준 학점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뭔가 오해가 많나 보네. 아, 요즘 애들 당돌한 건 당신이 잘 알잖아. 야, 나가서 얘기하자. 이건 우리 둘 얘기잖아. 나가자. 내가 어떻게든 해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까는. 싫어요. 이쪽에다가는 저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 얘기할 거잖아요. 나는 이제 당신 안 믿어. 내가 직접 해결할 거야. 저기요, 김유정 교수님. 정필순 교수님이 만나던 여자 찾고 있잖아요. 그게 저예요. 원래 제가 여자 옷은 안 입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해야 김유정 교수님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뭐라고? 너 다시 말해봐. 그게 너였다고?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놈이. 야, 나는 애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야. 남자 좋아하면 내가 여자하고 애를 만들겠냐? 요즘 애들 정말 미쳐 돌아간다. 어떻게 누명을 씌워도 그런 치욕적인 누명을 씌우냐? 경찰 부르기 전에 어서 나가, 이놈아. 가서 약이나 챙겨 먹고 임마. 하나도 안 웃겨. 이러지 마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참아야 하냐고요. 이혼하면 나하고 진심으로 생각해본다 해서 여지껏 참았잖아요. 정 교수님은 김 교수님이 하도 기를 죽여서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이 가봤는데 아무리 예쁜 여자를 봐도 반응이 없었대요. 그러다 저 만나서 반응이 왔고요. 교수님, 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혼은커녕 바람핀 적 없다고 하니까 이놈이 애들 듣는 데서 야, 너랑은 끝이야. 진작에 끝났고 그걸 몰랐던 네가 등신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 바람났어요? 그게 남자고? 대박. 남자 좋아하는 연예인 나오면 재수없네, 신의 섭리를 거슬렀네 하더니 저 형이랑 아빠가 둘이서? 남자애는 둘만의 비밀을 까발리고는 훌쩍훌쩍 울며 남편에게 기댔고 그걸 본 는 구토를 하며 화장실로 들어갔고 딸내미는 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변명을 떠올리려고 누나를 대록대록 굴리는데 파렴치하고 소름 끼치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더니 예의 그 적반하장 물타기를 시전하는데 이게 다 제 탓이랍니다. 하도 저한테 대어서 다른 여자하고 안 될 정도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여자도 아닌 이 남자애를 데리고 다니며 놀았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 자기 잘못은 하나 없이 원래 남자애도 그쪽 성향이었다나요. 그렇게 저는 애들과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23세 여대생 때문이 아니라 군필 25세 복학생 남자애한테 밀려서 말이지요. 처음에 큰 충격을 받은 애들은 자기 아빠가 그랬다는 것보다 그 뻔뻔하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던 태도에 진료했는데 제가 이혼한 것도 남자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일단 그 친구에겐 미안하지만 남편의 사랑도 취향도 아닌 욕구의 희생양일 뿐이에요. 제 핑계를 대지만 사실 그 인간은 처음부터 시원찮았고요. 본인 기능과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어 돈이 오고 간 여자와도 잘 안 되자 그 트라우마로 못하게 된 게 뻔합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데 기어이 해보겠다고 그 추잡한 이기적인 머리를 굴려 그러다니요. 저는 이혼의 남남이 되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신성한 강단을 더럽힌 이 인간을 풍기문란으로 재단 측에 교수직 박탈을 해달라고 제보를 하여 전 남편은 결국 파면당했습니다. 그 남학생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제 자존심을 자극할 도구였을 뿐 그 친구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지는 않았나 봐요. 전 남편은 집에 찾아와 가족에게 알린 그 친구에 대한 앙심으로 왜 자기만 잘리냐, 그 친구도 제적시켜달라고 끝까지 추하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충격받아서 스스로 자퇴했답니다. 그러니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교단에 서서는 안 될 자를 내 남편이라는 이유로 밀어주고 내조했던 게 저라서요. 더러운 마음처럼 더러운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남편이란 인간이 제 핑계를 대며 가정 팽개치고 파트너 찾아 들쑤시고 다니는 동안
집에서 독서 공방한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욕구가 뚝 떨어져서 아무리 멋진 남자를 봐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더러운 변명의 핑계일 뿐입니다. 그렇게 병강세도 아니면서 휘둘러 보겠다고 그 짓거리를 하다니 상대가 남자라 더욱 충격적인 아버지에 대한 충격을 받은 애들은 이후로 저에게 자꾸 남자친구 만들라고 합니다. 제가 남자한테 대여서 여자하고 데이트할까봐 겁이 나나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로 선보러 다니는 거랍니다. 우습게도 직업 좋다고 반색하던 남자들이 남편을 남자에게 뺏겼다고 하면 제 눈치를 보며 슬슬 선을 긋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어차피 애들 안심시키려고 나온 자리라서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서러워요. 나도 희생자인데 은연중에 그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무튼 아직도 열심히 다른 대학교에 이력서 넣고 있다는 전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배워도 헛배웠지. 바람나 헤어진 사연 중에 너처럼 찌질하고 추악한 인간은 다시 없다는 것이네요. 애들 영영 안 보고 살 것 아니면 제발 행실 똑바로 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